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기종 같은 경우에는 삼성 노트북 시리즈 2 NT550XDA KC35W 기종 다뤄볼 거고요. 이번에 할 거는 배터리 교체, 램 확장, 그리고 써멀 그리스 제도포까지 한번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배터리 방전이랑 이제 열 문제, 그리고 속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진행해 볼 예정이고요. 사양 같은 경우에는 i3 11세대 듀얼코어의 램 용량 4기가, 배터리 43W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터리가 이제 좀 문제가 있었어요. 어댑터를 빼면은 이제 작동이 안 된다. 그리고 속도가 너무 느려서 사용할 수가 없다. 업무 프로그램이 안 돌아간다 그러셔가지고 요번에 입고가 됐고요. 그래서 오늘 사용하게 될 부품이 요 국민 써멀이라 불리는 MX4 써멀 그리스 하나랑, 판매자분이 이제 잘 포장을 해서 주셨는데 8기가 램을 쓸 생각입니다. 기존 4기가 램으로 되어 있는데 4 더하기 8에서 12기가로 확장해 볼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방전 해결할 사제 배터리 구입을 했고요. 저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 때문에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판매하는 그 공식 부품 사용하는 걸 권장을 드려요. 제가 쓰는 거면 그냥 쓰는데 이제 다른 분들이 쓰시는 건 그렇게 권장을 드리는데, 관련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고지를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품 배터리가 너무 비싸다, 그리고 좀 안전한 거 후기가 많은 조금 역사가 있는 그런 배터리를 구해서 갈아줄 수 없겠냐 하셔가지고 이 배터리로 구입을 하게 됐어요. 전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터리는 정품 쓰시는 거 권장합니다. 네, 자 이제 합판 분리 시작해 볼게요. 합판 분리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버랑 헤라가 배터리를 구매했을 때 같이 왔기 때문에 그거 부품과 같이 온 구성품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업 따라 하시다가 발생하는 피해는 제가 책임을 못 져드려요. 노트북 합판 분리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합판이 흰지 부러질 수 있다는 거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런 부분은 부러지면은 합판 구하기도 쉽지가 않아서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걸쇠 부분, 저런데도 무작정 힘으로 뜯어내시면은 부러집니다. 그래서 살살, 너무 힘이 들어가면은 좀 부서질 수 있으니까 살살 해주시면 되고요. 나사 4개 해제하고 헤라로 저 딱딱 소리 나는 거 들어가면서 이렇게 분리를 진행을 합니다. 네, 합판을 뜯어내니까 이제 보드가 보이죠? 보드가 보이는데 이제 어떤 작업을 하기 전에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바로 배터리 케이블 분리입니다. 쇼트 나면 이제 납땜을 잘하지 않는 이상 복구가 어려워요. 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항상 힘 조절, 케이블 끊어지면 어댑터 항상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에 보면 2.5인치 저장 장치 추가 탑재 가능한 별도 공간도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면 램 추가 장착 가능한 DDR 소켓이 위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요것도 사실 제가 처음에 구입할 때 추천해드린 모델인데 대부분 이제 온보드식으로 얇게 만들기 위해서 납땜해서 나오는 모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거 추천드렸던 이유가 납땜돼 있으면은 램이 고장 나면 보드 전체를 다 갈아야 돼요. 그리고 납땜하실 줄 모르면은 램 용량 증량이 안 돼요. 맥 같은 경우에는 막 저항도 납땜을 다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 확장성이나 경량성을 잡는다고 해도 고장에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램 확장이 가능한 SODIMM 램을 탑재하고 있는 이 노트북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4기가로 달린 줄 알았는데 8기가로 제가 언제 확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스마트폰에도 막 12기가 램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8기가를 좀 추가해서 8 더하기 4에서 12기가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8 더하기 8 듀얼 채널이 낫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사용자분이 뭐 그렇게 막 돈을 많이 쓰고 싶지는 않으신데 그냥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만 됐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돈 많이 안 쓰고 그냥 램 확장으로서 효용을 느낄 수 있는
그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굳이 듀얼 채널까지 구성은 안 했습니다. 저거 방향도 잘 보셔야 돼요. 방향도 잘 봐야 되고, 나사도 정방향에 들어가는지 봐야 되고.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램만 추가할 거라면은 하판을 분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써멀그리스도 재도포할 거기 때문에 하판을 분리를 하긴 했는데, 저렇게 확장성 부분에서 조금 노트북 구매를 하실 때 고려하시는 게 좀 오래 쓰기 위한 방법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2.5인치) 드라이브에 연결되는 저 연결선을 살살살 떼야 되는데, 저 선 케이블도 생각보다 약해서 좀 조심해 주셔야 되고, 저것도 확 뗐다가 제 생각에는 케이블이 깨지거나 아니면은 저 배터리 외부 필름이 찢어지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조심했습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공기와의 접촉되면은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제조사가 삼성이어도 항상 건드릴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나사 풀고 배터리를 빼줍니다. 네, 이제 호환 배터리 구매한 거를 분해한 내용의 역순으로 장착을 하면 되고요. 이때 제가 배터리를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써멀그리스 다시 발라야 되잖아요. 저거 전기가 통하고 있으면은 쇼트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서 아예 그냥 전기를 맨 마지막에 작업이 다 끝나고 연결을 해주는 게 나아요. CPU 위쪽에 닿아 있는 3개의 저 볼트들을 조금 다 분해를 해줄 거고요. 써멀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위에 베이퍼 챔버 구리 동판과 접촉면을 좀 늘려줘서, 접촉면을 늘려준다? 보다는 이제 좀 열 전도가 잘 되게끔 도와주는 물질에 해당하는데, 2-3년에 한 번 정도는 발열 제어를 위해서 재도포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안 그러면은 열 전도가 잘 안 되고, 열 전도가 잘 안 돼서 뜨거워지면은 팬을 더 돌리거든요, 시스템이. 그럼 이제 비행기 이륙하는 소리가 나는 거죠. 윙 하는 소리 아마 다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때도 뭔가 안 빠져서 제가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때 힘으로 하면 부서질 수 있어요. 항상 뭔가 일정한 힘 이상을 줬는데 뭔가 안 떨어진다 하면은 꼭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뭔가 안 뺀 겁니다. 네, 탈착에 성공을 했죠. 그러면 이제 써멀그리스가 이렇게 묻어난 걸 보실 수 있는데, 휴지로 양 접촉면 여기 위에 있는 거랑 CPU 두 부분 다 청소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물티슈는 절대 안 됩니다. 저게 그리고 잘 안 닦여요. 이제 MX4 국민 써멀이라 불렸던 거 꺼내서 발라줄 텐데, 저것도 사실 바르는 방법 관련해서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뭐 당구장을 찍어라, 일자로 해라, 헤라로 펴서 발라라 얘기가 많았는데, 그냥 적당하게 다 발라질 정도로만 좀 도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너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조립을 분해 역순으로 다시 할 텐데, 저 접촉되는 판이 닿아서 눌렸을 때 저 완전히 저 철 소재처럼 생긴 부분을 완전히 덮어줄 수 있겠다 싶으실 정도로만 짜서 발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렇게 한 번에 다 조이지 않고 이제 골고루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 3개의 결착 나사 부분을 돌아가면서 조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업이 끝났으니까 이제 선 다시 장착해주고, 배터리도 이제 다시 결착 마무리 해주고요. 판을 덮겠습니다. 나사 빠진 거 없는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제 충전이랑 부팅 제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배터리랑 램이랑 갈았으니까. 네, 이제 진행을 해볼 거고요. 파워셰프지 배터리 리포트 명령어 사용하면은 운영체제 자체에서 배터리를 진단해서 보고서를 HTML 파일 형식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까지 디테일하게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이 명령어를 사용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보고서 생성 결과는 이제 C 드라이브 하위의 윈도우 폴더, 시스템 32 폴더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 리포트 HTML 파일이 생성되어 있는 걸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시스템 32 폴더 안에 파일이 아마 워낙 많아서 좀 찾기가 힘드실 수 있는데 여기는 주의하셔야 될 게 뭐 하나 잘못 날리시면은 컴퓨터가 벽돌될 수도 있어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배터리 리포트 창을 띄워보면 지금 배터리가 44W이 정상적으로 인식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첫 장착이다 보니까 아직 배터리 사용 추이 그래프까지는 확인할 수 없는 모습이지만 인식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서멀그리스 제도포를 했기 때문에 시네벤치 프로그램, CPU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써서 발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 거고요. 보시면 이전에는 서멀 스로틀링, 열로 인한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력 제한이 먼저 걸리는 모습입니다. 열 관리가 이전보다 좀 적절하게 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램도 12기가 정도로 정상 인식되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전보다 창을 좀 여러 개를 띄워도 잘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벤치마크 결과를 봤을 때 딱 사무용에 적합한 컴퓨터가 아닐까 싶고요. 오늘 이렇게 조금 부품 바꿔서 수명 연장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뚜껑 열일 있으면은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